그래서 1년 안에 망하는 10가지 비법은 10가지 비법. 그러니까 이것만 안 하면 안 망하는데 자꾸 이거를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하시는 이유는 원장님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모르니까 그래, 모르면. 나 왜 안 되지? 안 되지? 그럼 방법을 지금처럼 찾으러 돌아다니셔야겠죠. 네. 그리고 잘 기억하셨다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잘 기억하셨다가, 하나만이라도 바꾸세요. 바로. 네. 하나만이라도. 네. 정적이 뭐라고 그랬나요? 네. 뭐라고 했죠? 이상한 게 나왔네요. 회복이나 했어? 네. 해보지도 않고,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그래요. 대충 해보고 안 된다. 네. 100명의 강의를 들으면요, 10%만 실천을 한대요. 네. 그러면 오늘 35명이니까 지금 거의 다 들어오신 것 같은데, 31명 왔다 갔다 하시네요. 30명이 들어왔는데 3명만 하시겠죠? 네. 근데 그 안에서도 제대로 하는 사람이 10%예요. 그러면은 0.3명. 네, 거의 다 하는 사람이 거의 없겠죠. 그쵸? 네, 제대로 하는 사람. 제대로 하나만 실천하시라고 해요. 어차피 인간은 안 바뀌는데, 조금씩 바꿔나가면 바뀝니다. 진짜로. 네. 마인드가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2부 때는 또 뭐를 하냐면, 죽어도 명심할 비법 11가지. 근데 1부랑 2부랑 이게 상충되는 게 좀 있어서 1부를 좀 더 많이 할 겁니다. 네, 거의 1시간 정도 할 거고요. 2부에는 한 30-40%가 비슷하기 때문에 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들이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고 나는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면은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요. 밤새도록. 네. 근데 원장님이 원장님은 암 말기예요. 이렇게 얘기해줘도 안 믿어요. 네. 뭔 소리야. 나 지금 이렇게 펄쩍펄쩍 잘 뛰고 있는데. 근데 한 방에 갑니다. 네. 한 방에, 진짜로. 네. 원장님은 암 중기, 원장님은 암 초기. 네. 원장님은 건강하시네요. 네. 네. 내장 지방이 좀 많으니까 운동 조금만 하면 됩니다. 대부분 원장님들이 자리가 안 좋고 안 되는 데서 학원이 공부방이 안 되시는 분들이 여기 많이 들어오세요. 가끔씩 10%에서 20%는 잘 되시는 분들인데 보면은 다 땡땡땡이 좋습니다. 진짜로. 네. 그래서 자, 검증하는 시간이 됐고 1부 자, 중요한 거 위주로 먼저 팍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쭉 연결돼 있어 가지고 1부에 1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는 바로바로 채팅창에다 날려주세요. 네. 채팅 올려주시고요. 네, 채팅 안 되신 원장님은 핸드폰으로. 네. 이분은 뭔가요? 네. 오늘 방송 11시 시작인데 4분 전에 포항 원장님이 방송 신청합니다. 굉장히 빠르신 분이네요. 그쵸? 네. 제가 핸드폰을 원래 안 봤는데 채팅을 핸드폰으로 보시는 원장님들이 계셔서 네,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네. 자, 초짜가 학원가에 오픈하는 행위는 자살행위입니다. 자살행위. 성공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네. 학원가라 하면 학원이 한 100개 정도, 최소 100개. 제가 있었던 백마 학원가는 일산의 학원가, 제가 일산에 있으니까 일산에는 학원가가 2개 있으면 후곡 학원가랑 백마 학원가. 근데 후곡 학원가는요 서열 3위에요. 대치동, 목동, 평촌, 중계동, 그 다음에 일산 학원가. 근데 일산만 2개 있어요. 1000개가 넘죠. 그래서 거기 너무 여기 후달려가지고 속된 말로 그래서 여긴 내가 가면은 나는 깨지겠다. 너무 난다 긴다는 너무 많아가지고 겁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옆에 한 절반 정도 학원이 500개 있는 데다가 오픈을 했죠. 역시나 망했죠. 네. 그냥 쫄딱 망하진 않고 그냥 애들이 없어서 접은 거예요. 네. 한 30명, 40명, 뭐 50명까지 갔다가 확장을 더 했는데 크게 하면 더 오겠지 안 옵니다. 애들이. 네. 프랜차이즈 본사 지경이 들어가서 망하는 데가 바로 학원가예요. 원장님들. 네. 제가 오늘 안 들어오셨는데 오늘 그 무료 강의만 3번 들으신 원장님이 있어요. 3번 들으면 뭐합니까?
실천을 안 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학원가 들어가지 말라고, 그리고 그 원장님은 또 대구의 학원가 쪽에 들어간다고 해서 거기 안 좋다고, 학원이 너무 많아서 안 좋습니다, 애들 보기 힘듭니다. 근데 자기는 거기를 무조건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이 완전히 꽂혀서, 예, 그래서 뭐 제 학원도 아니고, 그러면 들어가 보세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원장님. 거기는 애들 들어가면은 열의 아홉은 다 힘들어하는 곳이 거기입니다, 원장님. 네. 더 이상 얘기 안 들을게요. 그래서 그랬죠. 네. 어차피 제가 그 원장님 인테리어 비용 줄 것도 아니고, 근데 들어가자마자 40명을 본사에서 모아줬는데 등록한 애는 5명, 그리고 5명도 자기가 거의 다 데리고 오네. 4명은. 네. 1명 모았어요. 1명. 1,000만 원 주고. 네. 모기 힘든 동네입니다. 네. 그러더니 이제 거기 못 빠져나온다. 왜 못 빠져나오네? 그러니까 인테리어 비용은 3,000 발랐대요. 네. 저기 일산 학원가에 그 G1230이라고 있는데 엄청 유명한 데가 있으면 일산에서 지존입니다. 지존. 네. 거기에 민사고 외고 특목고 다니면은 10년 전에는 어깨 힘주고 다녔는데 엄청나게 돈 많이 벌었어요. 지금 S라이팅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고요. SA 쪽에 아시는 분은 좀 아실 거예요. 영어 쪽이니까. 수학은 그냥 G1, 2상으로 그냥 가고, 전과목 하면서 애들 좁혀다가 사람 만든다. 공부 안 하는 애들 붙잡아서 몽둥이 들어가지고 사람 만든다. 이것 때문에 이제 한참 날렸는데, 그게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몽둥이가 채찍이 이제 말을 안 들어서 이제 그냥 영수만 바꿨죠. 이제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니까 성적도 제대로 잘 안 올라오고. 네. 거기가 이제 한 10층짜리에다가 제가 봤을 때 한 몇백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최소 한 2, 300억? 네. 500억 됐을 건물이 워낙 크니까, 네. 한 500평 되나? 근데 그게 누구한테 넘어가냐? 메가스타들한테 매각이 됐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네. 메가스타들 망할 거예요. 네. 근데 본사가 있으니까 워낙 빵빵하니까, 네. 바로 망하진 않을 거고, 네. 버티다 이제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엄청나게 큰 프랜차이즈도 전국적으로 G130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런데도 망했습니다. 네. 학원가는 안 돼요. 왜 그런 날고기는 애들 너무 많아. 나 서울대 연구대 스카이 나와가지고 영문학과 졸업하고 내 책도 읽고 막 이래서 나는 실력과 스펙이 빵빵하니까 나는 여기서 오픈하면 애들 많이 올 거야. 그래서 저도 오픈했죠. 애들 줄 서지 않습니다. 절대로. 네. 학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엄마가 갈 데가 많은 거. 한 바퀴 돌지도 못하고 졸업합니다.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학원가에서 성공할 확률은요, 10% 미만입니다. 10% 미만. 홍대에서 커피숍으로 성공할 확률 마찬가지로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네. 거의 비슷합니다. 네. 홍대에서 커피숍 차려보세요. 얼마나 한 달에 뭐 몇천 버는지 못 버는지. 잘해야 뭐 100, 200 버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인테리어에다 거의 1억, 2억 투자하고. 그러니까 왜 까먹는 짓을 하냐고요. 돈을 처음부터 돈을 벌면서 저축하면서 불려나가야지. 돈을 까먹고 시작해. 그게 인테리어 비용이거든요. 네. 하시려면은 진짜로 이제 나는 진짜 미친 듯이 그래도 미친 듯이 학원가가 좋다. 그러면 그냥 매물로 나오는 거 그냥 무걸리 들어가세요. 네. 어차피 망하겠지만. 네. 그냥 경험 쌓는다. 네. 학원가에서 좋은 거 딱 하나가 있습니다. 방학 특강이 잘 먹히고, 그리고 엄마들 교육열이 좀 셉니다. 네. 방학 특강이 잘 먹힙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이다 단점. 저는 학원가 10년 이 정도 있었으니까 원장님들의 말발이 엄청 세집니다. 네, 저는 그냥 세진 게 아니고요. 좀 세다고 생각해요. 저는 다른 사람보다. 엄마들이 너무 진상들이 90%가 이상이 다 진상이야.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보충 안 돼요? 선생님 딴 데는 교재비 안 받던데? 딴 데는 보충 그냥 해주던데? 선생님 이번에 일주일 쉰 거 회비 뒤로 밀어주세요. 네? 선생님 이틀 남았는데 이틀 환불해주세요. 네? 선생님 애들 3명 보니까 30% 할인 안 될까요? 아 너무하네요 어머니. 별 듣도 보지도 못한 다른 데서는 그런 진상한 고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발로 문을 뻥 차더니
내 돈 내놔! 막 이런 엄마도 있고. 그렇다고 그 엄마를 돈을 제가 띄어먹은 게 아니에요. 애가 안 와서 등록하고 애가 안 왔는데, 네,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계좌번호 안 불러주신 거예요. 환불해 주겠다는데, 다. 근데 다다음날 학원 문을 뻥 차더니 수업하고 있는데, 내 돈 내놔! 막 그래서, 아니, 어머니, 계좌번호 보내주시면 제가 붙여주리나 계좌번호 안 붙여주셔서, 저보고 오히려 계좌번호를, 안 알려줬대요. 네. 참, 제가 돈을 줘야 되는데, 그 엄마한테. 별의별 엄마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빨이 엄청 내공이 엄청 강해집니다. 네. 그래서 학원가에서 있으려면은, 그냥, 임대교실이나 비율제, 예,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내공 쌓는다 생각하고 강사로도 추천드리는데 네, 어차피 남의 장사 하는 거기 때문에 강사 잠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만 하세요. 학원가는. 그다음에 2번입니다. 2번. 자, 월세가 싸다고 빌라촌에서 오픈하자. 예, 자살입니다. 자살. 네. 그냥 폭탄을 가지고 적진 돌격. 네. 애들이 없습니다. 애들이 빌라촌은 아파트촌으로 들어가야지. 하지만 장점은 있습니다. 애들 동네 그 학원이나 공부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애들이 잘 그만두지 않아요. 보통 4, 5년 갑니다. 네. 저쪽 응암동 시장 바닥에다 오픈하신 분이 최강이에요. 최강. 시장 바닥 앞에다 오픈했어요. 대박이에요. 진짜로. 애들이 없는데.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원장님 가봤어요. 컨설팅 하고 싶다고. 원장님 컨설팅이 안 됩니다. 어떻게 시장 바닥 앞에다가 공부방을 오픈해놓고 애들 모아달라고 합니까? 이거 못 모아요. 잘해야 진짜 1년 안에 10명 모으면 다행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반 컨설팅 하셨는데 아무튼 애들은 명수는 정해주지 않고 제 교재가 다 쓰고 싶대요. 그럼 컨설팅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집집마다 이제 돌아다니면서 전단지 붙이는 법 알려드렸죠. 제가 만들어 드리고 다행히도 붙이자마자 그 원장님 돌렸을 때는 저는 한 통화도 안 하는데 제가 둘이서 100장 100장에서 200장 붙였거든요. 네. 그날 3명 바로 등록했어요. 다행히도. 네. 근데 그 짓을 매달 해야 돼. 매달. 지금 추워졌잖아요. 올해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땡볕에서 그거 붙여야 되고 작년 겨울에 또 얼마나 추웠어요. 올해는 더 춥겠죠. 지금 10월 달인데 벌써 이렇게 막 벌써 가을이 돼버렸는데 밤에는 막 7도, 9도 막 이러더라고. 영하 20도 되는데 전단지 붙여야 됩니까? 귀찮아. 그러면은 사람을 사서 붙여야겠죠. 사람 사서 한 구역이 있어요. 구역. 그러면 이제 한 구역당 거의 20만 원이 들어갑니다. 최소 15만 원. 그러면 한 구역당 한다고 뭐 전화가 많이 옵니까? 한 5구역, 6구역 정도는 해야죠. 그럼 거의 한 번 그 전단지 업체에다가 얘기하면 한 번 뿌리는데 100만 원에서 150 정도 듭니다. 전화는 뭐 한두 통화 올 거죠. 그쵸? 그 짓을 매달 해야 돼요. 매달. 네. 1년이면 1200입니다. 1200. 네. 그래놓고 저쪽에 연신내 그 수학 원장님은 매달 한다고 그래요. 그래도 나 오늘 일했어. 뿌듯하대요. 그래서. 뭡니까 그게. 성적이 시험범이 아닌데 오늘 나 공부했어. 시험이 8과 9가 10과 들어갔는데 1과 공부하고 있어. 미친놈이죠. 나 오늘 공부했어. 열심히만 한다고 서울대 연구대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원장님 공부만 한다고. 똑똑하게 해야죠. 똑똑하게. 시험에 나오는 것만. 마찬가지 원장님 오늘 하나만 거기다 쓰세요. 네. 적으면서 들으시는 거 좋습니다. 원장님들은요, 공부방이건 학원이건 교수서건 과외도 마찬가지고 강사 빼고, 네, 강사 월급쟁이니까, 네, 강사 빼고 과외 선생님까지 나는 교육자가 아니다. 교육자가 아니고요, 교육 사업가입니다. 사업가. 네. 교육 장사는 교육 사업가다. 교육 장사하는 사람, 교육 장사. 돈 받잖아요. 장사가 돈을 받는 거예요. 장사를 하면서 장사를 안 하시려고 원장님들 막 자기가 나는 교육자야 착각하고 계세요. 원장님들 교육자 아닙니다. 원장님들은 교육 사업가입니다. 예,
애들 열심히 가르쳐줘. 아, 그거는 너무 조금 그렇지 않나? 애들한테 너무 상업적인, 좋아합니다. 상업을 하면서 상업적이지 않냐?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웃기죠? 마인드 자체가 옛날에 저랑 완전 똑같죠. 네. 그래서 항상 늘 말씀드리면 저는 잘났고 원장님 잘못된 게 아니고 원장님들이 처음이라서 그런 거고, 그리고 뭐 어디 물어볼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피곤해도 단톡방 만들어 놨고, 어제 원장님 들어오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갑자기 11시 넘어서 첫 카톡을 올리신 분인데, 제가 다단계는 아니지만 뭐 규소가 뭐 거의 만명통치약에 가까워 뭐 이런 소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뭔 소리야, 느낌이. 제가 다단계 하시는 분들 다 엄청 경멸하거든요, 진짜로. 네. 저도 학원이 안 돼서 해봤는데 거의 인간 쓰레기들 다 모아놓고, 아유 진짜로 상종을 안 합니다. 네. 진짜 말종이에요, 말종. 네, 인간 한 명당 1,000만 원씩 뽑아먹고 도망가고 자살한 사람도 많이 봐가지고, 진짜 다단계 하시는 분들은 상종을 막으셔야 됩니다. 네. 자, 학원 빌라촌, 네, 안 좋습니다. 네. 근데 빌라촌은 여기 빨리 털고 나가세요. 그래도 안 털고 나가세요. 그냥 빨리 매매하신 다음에 매각해가지고 아파트촌으로 가세요. 그래도 안 들어요. 네. 그냥 버티고 있을래요. 네. 버티세요. 네. 그냥 망할 때까지 대출에 대출 돌려막고, 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회생하시면서 이제 다른 일 찾아 강사하시는 분도 그러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3번, 경험도 없고 애들 모으기 힘드니까 학원을 인수하자. 네, 특히 나이 드신 분, 네, 특히 40대나 50대, 주로 50대 여자 원장님들, 애들 나 못 모아 본 적이 없어. 이거는 거의 열에 9은 다 망합니다. 열에 100% 중에 100명 있으면 95명이 다 망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내 자식이 아니니까. 네. 그런데 교습소를 인수하신 분이 있어요. 교습소. 미친 거죠. 공부방을 인수하는 거랑 똑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학원은 그나마 선생 쓸 수 있죠. 학원은 선생 쓸 수가 있고 선생이 가르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교습소는, 공부방은 직강을 하죠. 그러면은 선생이 바뀌면 내가 가르쳐야 되는데, 여자분이면 엄마가 바뀐 거고, 남자 원장이면 아빠가 바뀐 거고, 새엄마 들어오는데 애들 좋아할까? 집 다 나가죠? 중고등은 100% 나갑니다. 100%. 고등학생은요, 바로 나가고요. 100%. 네. 중학생은 90% 나가고, 한 달 사이에. 초등학생은 뭐 한 2달, 기르면 3달까지 가더라고요. 네. 동네마다 조금 틀립니다. 최소 50%예요. 최소 50%. 초등은. 중고등 완전 다 나가고. 네. 그리고 학원인데 직강을 70% 한다. 네, 인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인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네, 있습니다. 하나. 초등인데 자, 원장이 직강 안 하죠. 예. 원장 직강 안 하고요. 원장 직강 안 하고, 자, 직강 안 하고요. 안 하고, 그 다음에 초등일 때, 초등을 선생님이 가르칠 때,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 네. 네, 요런 데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것도 안 좋은 게, 원장이 바뀌었네? 그럼 내가 원장님 학원 접으신 원장님 혹시 계신가요? 학원을 딱 내놓잖아요. 그럼 마음이 완전 뜹니다. 회사에 사직서 쓴 것처럼, 회사 이제 그만둬야겠다. 학원 이제 그만둬야겠다. 이것처럼 강사 시절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강사 출신 원장님은 레드, 선, 자, 다 강사 시절 돌아가서, 여기 학원은 때려쳐야겠다. 원장 되게 짜증난다. 막 200 준다고 그러더니 180밖에 안 주고, 월급 줄이고 막 나중에 주겠다고 월급 밀리고, 그런 마음을 접게 되잖아요. 그럼 딱 접는 순간 애들 가르치기 싫습니다. 학원 내놨을 때 완전 똑같아요. 거의 뭐 자습, 그리고 먹을 거 사주고 수업 별로 안 하고, 어차피 뭐 내는 건데 뭐 어차피 안 볼 애들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애들 그 개판이 돼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애들이 말을 거의 안 들어요. 개판됩니다. 그냥 방치니까. 학원 내놨으니까, 마음이 떴으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거기서 이제 원장은 그 마음이고, 이제 초등이, 선생님 가르치고 있어. 근데 선생님 네가 알아서 다 엄마들한테 상담하고 관리해. 뭐 이러면 이제 연락처를 다 갖고 있어. 선생님이. 그러면은 원장이 딱 바뀌죠. 네, 김선생 미리 얘기를 합니다. 일주일 전이나 뭐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하겠죠. 그럼 연락처 다 갖고 있을까? 애들 다 데리고 나갑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자, 구로동에서 100명 인수했는데 1년 후에 100명 다 나갔어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더 심한 경우를 알려드릴게요. 저쪽에 실제로 있었던 제 카페 회원 원장님인데 작년에 검단에서 130명을 인수를 했어요. 차리자 인수 1억 3천. 자, 모르니까 물어보라고, 지인한테 좀 물어보고 하지. 한 명당 지금 얼마냐면, 인수할 때 한 명당 옛날에는 2008년 서프라임 오기 전, 터지기 전까지 한 명당 100만원 쳐줬거든요. 네. 인테리어 비용은 당연히 못 받고, 네. 지금 안 쳐줍니다. 네. 2천이 들어갔던 5천이 들어갔던 인테리어 비용은 따로 못 받습니다. 권리금으로. 애들에 대한 권리금을 받고, 지금은 한 명당 50만원 칩니다. 그래서 130명이니까 6,500이나 많이 줘야 7천이 권리금이었는데 1억 3천을 줬어요. 몰라가지고 순진해서. 네. 인수하자마자 40명 날라갔습니다. 중학교 영어 선생, 수학 선생님이 애들 데리고 옆에 가서 바로 차려버렸어. 대박이죠. 그리고 원장 바뀌었다고 엄마들이 설명회 했는데, 설명회가 딱 보니까 어리버리 해보이잖아요. 초보 원장이니까. 엄마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가지고 컨텐츠를 하나 또 추가를 해가지고 2만원 더 받으니까 또 난리 나고. 잘 사는 동네도 아닌데. 원장 바뀌자마자 금액을 깎아주지 않을 망정 돈을 더 올리니까. 그쵸. 그래서 헐카페 팔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보러 애들 모아달라고 그러는데, 뭐 일단 뭐 시간이랑 뭐 이런 컨셉이 안 맞아가지고 안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1억 3천 주고 했으니까 6천? 뭐 이 정도? 절반 정도 받고 팔았을 거야. 그때 인수하고 한 달 만에 130명에서 90명, 그리고 80명, 70명까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만 4, 5천에 받았을 수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순간에 잘못된 결정이 그냥 이렇게 거의 그냥 돈 모으기가 힘든데, 만약에 헐값에 3천만 원에 팔았다 1억 날라간 거예요. 1억 모으기 얼마나 힘듭니까? 예. 그리고 그 원장님은 40대 후반이에요. 20대나 30대 초반이면 다시 일었을 수가 있는데 못 일었습니다. 그 돈 까먹고 강사 생활 하고 있대요. 강사 생활. 참, 순간에 잘못된 생각이. 물론 무조건 원장님들 돈이 많다 그러면은 하세요. 네. 한번 인수해 보세요. 네. 경험상 한번 망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됩니다. 네. 멘탈을 위해서. 그 다음에 공부방하다 학원을 확장 결심이 많습니다. 네. 공부방을 하다가 학원을 확장하는, 이건 좀 중요하니까, 네,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진짜 중요합니다. 원장님들 몰라요. 이것도 열의 9은 다 망합니다. 전라도 빼놓고. 전라도 엄마들은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라도가 조금 많이 있거나 아니면은 전라도 비슷한 성향을 가진 곳, 충청도. 네, 충청도 쪽에 충주, 뭐 청주 이런 데는 공부방을 확장해도 안성 이런 데 있죠. 천안 막 이런 데는 희한하게 엄마들이 안 그만두더라고요. 네. 그런 데 빼놓고 기존의 수도권 경상도, 그 다음에 신도시, 지방 충청도 신도시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네. 서울은 당연하고. 왜 그러냐면, 자, 공부방의 개념을 몰라서요. 공부방은 그룹과외입니다. 엄마들 생각하기에. 근데 애들은 그냥 과외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40명이 되면 막 미쳐버립니다. 막 북적거리고 학원을 확장해야 되나 막. 그래서 그냥 있자. 그리고 이제 선생 쓰면 불법이니까 안 쓰고 그냥 하다가 50명이 되면서 막 이제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60명이 되면은 돌아버립니다. 이제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학원으로 옮깁니다. 네, 학원을 확장하는데 야, 엄마들 생각 그만두면서, 야, 학원이 싫어서 너한테 과외 붙였는데 네가 애들이 많아졌다고 학원으로 만들어? 참, 나는 빠이빠이 한다.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러면서 그만두는 거죠. 원래 학원을 싫어했던 아이들이 공부방을 보내는 거죠. 네. 애들 막 10명, 15명 이런 거를.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거죠. 원래 이제 나는 유기농을 좋아하는데, 금액을, 손님이 많아졌다고, 유기농 채소를, 이제 반찬을 유기농을 안 하고, 갑자기 중국산 밑반찬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안 가겠죠. 그쵸? 제가 잘 가는 단골 식당 중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안 갑니다. 저는 이제, 신경이 민감해가지고, 잠자는데도 한 30분 걸리고 막 이래요. 빠르면 30분, 아니면 1시간. 그럼 지금 이제, 뭐 숙면차 마시니까, 엄청 졸릴 때까지 계속 마십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자는데, 아무튼, 피부가, 신경이 예민해가지고, 그냥 음식을 먹어보면은 중국산은 화장실을 달려가요, 저는. 네. 근데 유기농, 최소한 국내산이나 유기농은 속이 편합니다. 네, 진짜로. 그래서 그냥 먹어보면 알아야 돼. 거의 국내산이라 속이는 거 다 알아야 돼. 그다음부터 안 가죠. 아무튼, 그러면 방법이 없냐? 방법은 있습니다. 공호방에서 20명을 한다. 40명을 한다. 그러면은 60명, 70명 받고 싶다. 그러면은 20평에서 만약에 24평이다. 24평. 그러면은 35평, 40평짜리로 갑니다. 35평, 40평. 네. 평수를 늘려서 이전하는 거지. 그리고 앞동, 뒷동, 옆동, 뒷동 그 이외에 먼 데는 가시면 안 됩니다. 쪽박 찹니다, 진짜로. 네. 일산 옆에 화정이라고 있는데 화정에서 이 원장님이 수학으로 날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 전문 학원처럼 공부방이 한 40평 정도 되는데 방이 4개에다가 하나는 상담실이고 초등관, 중등관, 고등관 해가지고 거실에서도 자습을 있고 완전 학원이래. 엄마들 되게 좋아하고 줄 서서 기다린대. 근데 걔가 애들이 너무 넘쳐나가지고 이제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는 학원을 오픈했어요. 근데 1년 후에 가보니까 문 닫았어요. 문 닫았습니다. 네. 근데 안 믿겨지신다? 그럼 한번 해보세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5천, 4, 5천원 까먹습니다. 인테리어비랑 뭐랑 홍보랑 해서. 네, 돈 많으신 분들 한번 해보세요. 네. 30대 초반, 네, 20대 후반 추천드립니다. 네. 인생은 경험이니까. 네. 너무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 경험하기는 좀 그렇죠. 네. 먹어봐야 맛을 알겠다 이러신 분들 한번 해보세요. 네. 인건비나 지인, 신뢰 때문에 친한 지인, 전에 같이 학원 다니던 강사쌤, 아니면 스타디 모임에서 만났던 선생님, 또는 식구, 아니면 친구, 네, 같이 오픈한다?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립니다. 네.